가자. 자, 암구상 힘의 뿌리 문화유산 이번엔 3-2단원입니다. 추론적 읽기. 자, 보통 추론적 읽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뭐 윗글의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혹은 윗글의 기억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로 자주 만나는 녀석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지문 분석이니까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데, 참고로 앞에 봤던 설명문이랑 다르게 이거 4페이지라고 표현해도 될까? 한 2페이지 반 정도? 그렇게 안 되는 짧은 글일 테니까 잘 따라만 와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갈래가, 얘들아 방금 봤던 커피 얘기는 무슨 갈래였죠? 설명문이었습니다. 설명문은 내용 이해가 하시잖아. 자, 이거는 그래 갈래가 수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 다 잘 알고 있죠? 수필에서는 시험 문제를 뭘 낸다? 개성. 그 개성을 파악하는 문제는 무조건 소재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소재에 대한 태도가 누구나 똑같이 뻔하게 예상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그걸 개성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였죠? 오케이. 참고로 이 작품의 중심 소재는 당연히 문화유산일 겁니다. 그죠? 그럼 문화유산을 보고 아, 참 소중해! 이러고 끝내버렸으면 참고로 이거는 되게 멋있는 글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 말이 맞아. 이게 문화유산은 소중한 거니까 잘 다루고 가치를 파악하도록 하자, 그런 내용일 거야. 자, 내용 한번 바로 지문 분석하러 들어가 봅시다. 108페이지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갑니다. 나는 하면서 시작했죠. 뭐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수필에서의 나는 누구를 말한다? 작가 자신을 말한다고 썼죠. 자, 나는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다가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 삶의 흔적은 동시에 삶의 흔적이기도 하죠. 오케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한다? 삶의 흔적. 그리고 다시 이 삶이라는 단어는 뭐랑 똑같아? 삶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설명합니다. 집을 지을 줄 아는 이는 집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는 그림을, 그릇을 빚을 줄 아는 이는 그릇을 유사로는 남겼죠. 무엇을 할 줄 안다라는 말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고, 따라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은 곧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알미 축적된다는 말이고, 달리 말하자면 힘이 축적됐다는 말이야. 알은 또 뭐다? 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가는 게 바로 글의 중심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오케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건 삶이고, 삶이라는 것은 우리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알미고, 알미라고 하는 것은 힘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작가는 이 중에서 의식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주관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어. 그러면 그 이유도 나와야겠지. 잘 살던 사람들의 고급 문화에 연관된 것도 더러 눈길을 끌지만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내 삶에 더 큰 힘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흔적이 나에게 더 큰 힘을 준대요. 자, 그러면 참고로 지금 방금 뭐가 출제된 부분이야? 왜를 추론해야 되는 부분이 출제된 부분이지, 그렇지? 그럼 도대체 잘 살던 사람의 흔적도 있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의 흔적도 있는데, 이 사람은 힘들게 살던 사람들의 흔적이 더 중요하대요. 왜냐? 자신에게 그것이 좀 더 가치 있기 때문이겠지? 삶에 힘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밑에 그냥 대놓고 써져 있어. 글쓴이가 소박한 삶을 추구함을 짐작할 수 있다. 보이지? 어렵게 살던 이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의 글쓴이는 소박한 삶에 대해서 뭐한다? 긍정적이다 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론 할 수 있다. 그 말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렇죠. 참고로 근데 약간 개인적인 의견인데, 삶이 여유로운 사람이니까 버리는 것도 가능한 거지. 그렇지? 처음부터 어려웠으면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안달이 아닐 거야, 그지? 뭐 어쨌든 나는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나는 농산일에는 젖먹이나 다름없대요. 자, 이거 젖먹이에다가 빗대는 거니까 비유 맞죠? 체크해 주시고,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 아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힘도 없죠. 알면 힘이라고 했으니까 아까요. 따라서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는 심미안, 심, 깊이 있는 미학에 대한 눈이죠. 오케이. 아름다움을 살피찾는 안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심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지. 그렇지? 이건 뭐예요? 나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문화유산을 뭐 감상의 대상,
미학적 대상 이렇게 여기는 바가 있지만 나한테는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생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좀 더 높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사는 농가의 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서 있다. 조그마한 하단에는 꽃도 있고요. 별장이 있는 거잖아, 얘들아. 좀 하나씩 삶이 여유로운 사람이야, 그쵸? 별장이 있고 정원이 있고 나무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잘 꾸며놓은 도시의 정원에 견주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뜰인데 소나무, 회양목,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 상록수라고 하죠. 한 그루도 없습니다. 겨울에는 살풍경하기까지 한대요. 근데 눈여겨보면 볼수록 이 뜰을 가꾼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됩니다. 오케이? 자, 보면 외견상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뭐가 있어? 정원이 있어요. 이런 정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은 스산할 정도로 별게 없어.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굉장히 되게 중요한 어떤 특징이 담겨 있나 봐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기엔 초라해 보여. 완전 바로 뭐랑 연결되는 거야? 여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쵸?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가치가 있는가? 잘 손질된 앙증맞은 상록수로 꾸며놓은 정원은 조선식 정원이 아니야.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 뜰이 바로 조선식 정원이죠. 오케이, 이거는 첫 번째 조선식 정원이야. 상록수로 꾸민 거는 우리식이 아니야. 우리 뜰에는 감나무 큰 거 하나, 작은 것 합해서 7그루가 있고요. 살구나무도 있고 앵구나무도 있고 석류나무도 있고 보리수나무가 한 그루씩 다 있어요. 또 화단에는 모란, 작약, 국화, 붓꽃들이 심겨져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과일나무들은 한 그루뿐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 그치? 두 번째, 감나무가 많다. 찍습니다, 그죠? 두 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가 조그마한 일개음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직접 먹어보면서 느낀 바지만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철 음식이야. 그리고 많이 먹어봐야맞자 배를 불려주지는 못해. 그러나 자, 그럼 봐봐. 요 녀석은 자, 뭐랑 차이점이 나왔어? 다른 과일 나무와 차이점이 벌어지고 있지. 얘네들은 특징이 뭐예요? 한철입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그러나 감은 곶감으로 깎아서 오래 간직해두고 먹을 수 있을 뿐더러 공복에 훌륭한 요깃거리도 되어주고 있죠. 꽃만 해도 그렇다. 모란이나 작약에 뿌리는 좋은 한약재가 되는 것이고 창포물로는 머리를 감고 국화꽃으로는 향기로운 술을 빚을 수 있다. 참고로 여러분 동동 기억납니까? 동동 지문에 국화로 차를 마시죠. 거기에서 나온 지문 내용일 거야. 자, 잠깐만. 감나무는 오래 두고 먹는. 그러면 한철이면 무조건 나쁜 거다? 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다른 꽃들은 각종 약재나 먹거리에 대상이 된다. 먹거리라는 말보다는 여기서 뭐가 있을까? 창포물로 머리 감는 것도 있었으니까. 그치? 뭐 술도 있고요. 술, 이런 시작. 오케이. 자, 겉보기에 예쁜 거. 잠깐 일단은 근본적인 거 차이점 하나만 듣자. 지금 요 정원과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정원이 있다면 상록수로 좀 꾸민 정원이 있을 거야. 됐어? 참고로 이 상록수 정원은 겉보기에는 뭐하다? 예뻐. 그치? 사시사철 그 색으로 빛나고 있고 하얀 눈이 쌓였을 때 그 파란색 이파리 위로 눈이 쌓여있으면 되게 예쁘겠지. 근데 이거는 뭐한 것뿐이야? 그냥 그냥 겉보기만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을 뿐이야. 아름다움 뿐이야. 근데 이쪽은 어떻다고요? 실용적이라는 얘기지. 감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써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약재나 먹거리, 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요소가 좀 강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뭐예요? 깨달음이죠. 생산문화와 소비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틀을 꾸미는 데서까지 두드러지는구나. 그래서 이걸 뭘 대표한다고 설명한 거야? 생산문화. 그리고 아까 상록수 정원 같은 녀석을 소비문화 라고 부른 것이죠. 차이점이죠. 보통 이 차이점들은 시험에 포인트가 항상 되는 법이니까. 참고로 여기서는 보통 도시에서의 정원이었고요. 이쪽은 시골에서의 정원이었죠. 이것도 같이 다 써드리자. 찍을 수 있는 건 다 뽑아보자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였습니다. 밑에 교과서 내용 확인해. 또 예쁘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두 번째 표가 완전 중요하겠죠? 이거 좀 잘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달라. 우리 집 뜰에 있는 과일나무들도 나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천연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들과 물들이는 법을 일러주는 마을 어른이나 이웃들도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런 게 바로 개성적인 요소지. 이런 게 개성적인 요소지. 우리는 보통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물건을 생각해, 그렇죠? 물건이나 건축물 따위, 혹은 특정한 어떤 기구 따위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웃 사람들이 문화유산이래요. 그럼 이거는 개성적인 걸 맞지? 오케이? 문화유산 1번. 겉으로 보기엔 초라해 보이지만 충분히 생산 문화를 대표하는 정원의 모습. 두 번째,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 가보자.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배에다가 천연 물감을 들이는 시험을 해봤다. 처음에는 풋감을 찍어서 갈 옷을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감을 막 찍어가지고 물감, 염색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염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로수 만들었는데 한겨울이 되어서 일손이 한가해지면서 차츰 실험의 범위를 막 넓혀갔어. 참나무 껍질도 사용해보고 감나무 껍질도 사용해보고 이건 전부 다 예시다, 그지? 황토, 규토, 쑥, 소리쟁이, 엉겅퀴, 개망초, 머위 등등 다양한 천연 물감을 만들려고 노력했지. 자, 보십시다. 이 부분은 내가 천연 물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었어.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을 얻기 위해서 이 꽃과 쪽의 씨앗을 구해서 밭에 뿌렸지. 참고로 쪽이 청출어람이라는 단어의 출발인 건 알고 있죠? 청출어람, 청어람. 쪽빛에서 끝 뽑아낸 파란빛이 쪽빛 그 자체의 색깔보다 더 푸르고 진하다라는 뜻이었죠. 아무튼 처음 출발은 염료 산업이 공해 산업인데다가 살갗에 닿는 인공 염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라는 틈틈이 물들인 옷감이 이제 자그마치 50가지가 넘습니다. 같은 밤나무 껍질이나 쑥에서도 한 가지 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기에 따라 그야말로 색깔의 파노라마가 이어집니다. 자, 참고로 이 녀석은 뭐랑 대비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파란색을 똑같이 맞춰보자. 오케이? 인공 염색이었나? 여기서 인공 물감이었나? 잠깐만. 인공 염료라고 돼 있구나, 그치? 인공 염료. 자, 보이시죠? 안 어렵죠? 그죠? 내가 지금 천연 물감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인공 염료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공해 산업이다. 살갗이 닿으면 위험하고 막 몸을 상하게 만들고 유해한 것이겠죠. 그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선생님 이런 쓸데없는 거에 쓸데없지는 않은데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3D 프린터 이런 거잖아. 대회 해보고 싶지 않냐? 선생님도 3D 프린터로 도라에몽을 뽑아보고 싶어. 막 이런 거잖아.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싶은데 최근에 멈칫하게 만드는 게 뭐였냐면 그 3D 프린터 기계를 작동시킬 때 유해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더라. 처음 알았어. 완전히 처음 알았어. 그래서 그 필라멘트가 녹는 과정에서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가 맡아지지 않는 어떤 기화된 물질들이 막 생산된대. 그래서 프린터 돌릴 때 그 천연 필라멘트라는 게 따로 있대요. 참고로 그건 값도 비싸고 그리고 환기도 엄청나게 빡시게 해야 되고 해서 그냥 관둬 뭐 도라에몽 하나 뽑자고 그런 짓을까지 해야겠어? 하는데 조만간은 근데 갑자기 딴 얘기지만 3D 프린터도 되게 산업의 중요한 요소를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니들 3D 프린터가 뭔지는 알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여러분들 당장 선생님이 가장 생각하는 게 그런 거야. 안경테 같은 거 3D 프린터로 만들어도 되잖아. 그렇지 않니? 안경테만 예쁘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색깔 잘 만들어서 나중에 도색만 잘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테는 마음껏 만들 수 있고요. 초콜릿으로 뽑으면 초콜릿 먹을 수 있는 물건이 만들어지고 아무튼 새로운 세계관이 막 펼쳐지더라고. 앞으로 미래는 그런 세계가 올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송을 받는 게 아니라 도안을 사는 거지. 도안을 사는 거야. 우리 이번에 방문을 리폼할 거야. 그러면 방문 도안을 사서 집에서 출력해버려. 그리고 갖다 달아버리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오면 많이 지금이랑 삶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더 이상 중국의 공장 꼬라지 안 봐도 될 것 같고. 뭐 아무튼 간에 자 뭐야 그랬지? 천연 물감하고 인공 염료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앞부에서는 뭐를요? 시골의 정원과 도시의 정원을 대비시켰죠? 아무튼 쭉쭉 갑시다.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좋은 천연 물감 재료가 되는데 무심히 던지는 이런 한마디가 우리의 귀에는 강물 드는 담비 소리보다 더 반갑다. 그렇지? 그럼 뭐라는 거야? 자, 천연 물감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깨우치는 게 뭐였냐면 이 이웃 사람들이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겨있다? 지혜가 담겨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의 지혜라는 말을 써보도록 할게요. 전통의 지혜. 이쪽은 유형, 이쪽은 무형으로 가는 거구나. 되십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은 이렇듯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오기도 하고요.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근데 참고로 요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야. 지금 여기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방금 봤던 장면은 살림이 아니 뭐냐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는 거지, 그렇지?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된 것이 무엇이냐면 전통의 지혜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있고 이것 말고 또 뭐도 있었다?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좀 쓸게요. 세간의 모습.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세간의 모습에 해당하는 걸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암시, 예고하는 겁니다. 그죠? 가봅시다. 지지난해부터 모으기 시작한 항아리가 큰 거 작은 것 합해서 지금 600개가 장독대를 가득 채우고 있대요. 이번에는 장독대예요. 자, 중심 소지들 잘 찾아. 별로 어렵지 않아. 첫 번째는 시골 정원이었어. 오케이? 두 번째는 이웃 사람들의 지혜였어. 언제? 천연물감 만들 때 이웃 사람들의 조언 하나. 양파 껍질을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거 있잖아. 세 번째, 장독대가 나온 거야, 지금. 지난 1970년대부터 농촌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로 떠나는 이들이 무척 많은데 이분들이 떠날 때 빈집에 남기고 가는 대표적인 세간이 큰 항아리야. 깨지기도 쉽고 가져가봐야 이삿짐만 늘고 둘 곳도 마땅치 않아서 장독대에 두고 떠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생활의 모습이 바뀌면서 항아리, 잠깐만 선생님 장독대라고 써놨네? 항아리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같이 동그랗게 가자.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뭐의 대상이 되면서 소비 문화 속에서 버려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 왜냐면 놔둘 데가 없거든. 지금 당장 집에 항아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항아리가 어떻게 놓여있어? 그냥 덩그러니 위에 놓여있을 거야, 그지? 장독대에서 빈집을 지키는 항아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밑이 깨지거나 깨져서 못 쓰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항아리를 빚은 옹기장이들의 공력도 공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을 만들 때 드리는 노력을 말하죠. 공력도 공력이거니와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 12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구운 그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서 이 숨쉬는 항아리들에 간장, 고추장, 식초, 효소, 젓갈을 담아 익히면 어려운 살림의 보탬이 되려는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인데요. 장독대를 크게 만들고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처음에는 솜씨가 뛰어난 것, 서툰 것이 가려지고 모양이 예쁜 거 안 예쁜 것이 비교돼요. 이것은 더 낫고 이건 별로고 하는 분별지라는 게 생기더니 분별하는 지혜. 두고 보면 볼수록 그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채운 여러 발효식품들의 냄새가 코끝을 치며 스칠수록 그런 구별 따위는 없어지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의 아름다움이 때로는 햇빛 속에 때로는 달빛 속에 때로는 나무 그늘 사이에 짙게 묻어납니다. 자, 항아리를 뭐 했어요? 수집했습니다. 수집해서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늘어났지만 그것은 이후에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지. 그냥 뭐다? 항아리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인식의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오른쪽에 표가 있으니까 이거 써먹자. 오른쪽에 항아리를 통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아리는 둘 곳이 없어서 깨지기 쉬워서 사람들이 버리고 가. 그래서 나는 그때 이건 예쁜 항아리, 이건 안 예쁜 항아리 이렇게 구분을 지었단 말이야. 근데 그 구분이 살림의 보탬에 되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생각이 들자 잘생기면 그냥 뭐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그 자세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게 됐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시골정원, 이웃사람들, 장독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문화유산을 대함에 있어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글이었다. 자, 이제 마무리야. 다음 달라.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서 기존엔 만드는 문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키워온 기르는 문화의 유산들이 낡은 양식의 찌꺼기로 치부됐고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너무 뻔해서 그냥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떡하니 예쁘게 놔둬주시면 될 것 같아. 그치? 대이잖아. 그치? 만드는 문화 대 기르는 문화, 자본이 주체 대 자연이 주체, 서구화 대 전통, 이렇게 차이점 딱딱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슴앓이가 다만 지난날의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서 대대로 전송되어서 우리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병 노릇을 해왔던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지도 못하면 나날의 삶을 차연롭게 꾸밀어갈 암도 힘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지. 문화유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암과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살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 길조차 없애는 꼴이 돼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눈앞을 가립니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우리 세대에서 단절시켜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살아갈 지식과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걱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문을 마무리 지었네요.
할만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지문 마무리 짓고요. 솔직히 근데 그냥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지금 독서 교과서에서 보는 지문들은 거의 기초 레벨에 가깝지, 그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2나 고3 모평 문제를 풀어봤으면 알 거야. 이거 장난이잖아. 그지? 거의 장난 수준에 가까운 쉬운 걸. 자, 봅시다. 뒤 학습활동 몇 가지 체크하고 또 아까처럼 체크 몇 가지 한 다음에 바로 마무리 지을게요. 첫 번째, 글쓴이가 농촌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뭐다? 대학교 수직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살아남는 어떤 과정을 찾다 보니까 흔적에 찾게 됐어. 천문학을 참고해서 문화유산의 의미가 뭔지 파악해보자. 이거 쓰라는 거 아니야? 유산은 삶이고 삶은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다음 대상들을 문화유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이게 뭐예요? 이거 핵심이잖아. 그치? 3번이 핵심이지. 소재에 대한 태도잖아. 그치? 소재 1번 농가의 뜰. 태도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유용하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 마을 어른들 글쓴이의 태도는 무형으로 전해져 오는 어디였어? 생명체의 형태로 전승되어가는 전통의 지혜다 라고 하는 인식을 담아부터 꼽고 있었지. 세 번째 항아리는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상관없이 그 자체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개성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소비 문화의 반대점에 있는 세상문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2번.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는 활동을 해보자. 참고로 이 단원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건 나와 있는 걸 거야, 그렇지? 단원 목표 확인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쓰는 것은 잠깐만 이거 왜 읽어? 자, 지문 말로 답으로 그냥 읽으러 가자. 전통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고 옛사람들이 남긴 생활 문화를 지키려 하며 소박하고 실용적인 생활을 추구한다. 그냥 이게 너무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답 아니야? 이 글을 쓴 의도가? 그치? 이 사람 지금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멋지게 살고 싶어 하니? 절대 아니지. 오케이? 오히려 잘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 교수직을 때려치워버리고 농사를 지으러 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하겠다라고 우린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또 소박하고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상들을 보면서 가치를 느끼는 거겠지. 항아리를 보면서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란 말이야. 그치? 니들 지나가다가 항아리를 보면 저거에도 훌륭한 가치가 담겨있지. 이런 사람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치? 자, 두 번째. 다음 문장에 담긴 2번 중에 별표 딱 쳐놓으세요.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해서 말해보자. 자, 지금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겉보기에는 조선식 전원과 조선식 정원의 차이점 지문일 뿐이야. 근데 숨겨져 있는 의도는 뭐냐는 거지. 자, 상록수로 꾸며놓은 아름답고 화려한 정원보다 비교적 초라해 보이는 시골집들의 모습이 우리 전통 문화유산으로서의 조선식 정원의 모습에 더 가깝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오케이? 지금 겉으로 그런 말을 해놓은 한 적은 대놓고는 말한 적은 없지만 우리는 이 글을 보면서 충분히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그래, 글쓴이는 전통 문화유산을 좀 더 가치 있게 여긴다. 됐죠? 자, 세 번째는 그냥 찾아보는 거니까 패스하고요. 오. 다음 페이지에 웬 공익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죠? 자, 전부 다 뭐 하는 과정들? 추론하는 과정들이다. 그치?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광고를 다 읽더라도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왜 하는 거야? 뭘 끌기 위해서? 흥미를 끌기 위해서. 흥미유발, 화제제기 흥미유발. 체크 옆에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종이가 구겨져 있는 형태의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지. 그치? 오케이. 자, 참고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당신이 아닌 단 한 사람이 수도꼭지를 담근다면, 당신이 아닌 단 한 사람이 스위치를 끈다면, 당신이 아닌 단 한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블라블라 블라블라. 제일 마지막에 지구온난화 멈췄기 때문이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겠다? 환경보호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구겨진 종이라고 하는 녀석을 환경보호의 차원으로 맞춰보자면 질문 2번에 답이 나오겠죠. 뭡니까? 자원의 절약이라고 하는 의도를 숨겨놓은 것이죠. 됐나요? 종이가 구겨졌다는 얘기는 다시 썼다는 얘기니까요. 까리? 써놓으세요. 거기 답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질문 3 만들어야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아, 뒷페이지 가보자. 115페이지 보시면 답이 여기 있네요. 자, 질문 3번으로 바로 갈게요. 1-3번. 당신의 지구에 다른 사람의 실천을 바칩니다와 같은 표현의 의도는 무엇인가? 뭘 갖기 위해서?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부끄러움과 경각심 같은 단어를 마킹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지문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벌써 두 번째 단어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처럼 테스트지를 한번 나눠봤도록 합시다. 3-2 하나, 둘, 셋. 선생님 옆으로 나가요. 옆으로 줄게. 둘,